네, 시작할까요? 우선 진도를 좀 나가겠습니다. 치환 적분법인데,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이 치환 적분법은 합성함수 미분을 반대로 한 건데요. 네, 뭐 이론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 개념적인 내용은 우선 문제를 풀고 나중에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 우선은 계산부터 해보죠. 말 그대로 그 적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건데, 네, 치환적분하고 부분적분 두 개를 배우죠. 미적분 과목에서. 얘는 받아들이면 좋은데, y는 fx라고 하는 식이 있을 때 x와 y의 관계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미분할 거냐면 y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dy를 써주고요.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dx를 써줄 겁니다. 그냥 이렇게 미분을 하죠. 그냥. 네. 그냥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dy와 dx에 관련된 식을 하나 만들 수가 있다라고 그냥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별말 없으면은 fx라고 하는 함수는 다 미분이 가능한 함수가 주어질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다라고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dy를 이렇게 dx로 바꿀 수도 있고, 뭐 dx를 dy로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소리예요. 네. 얘는 문제를 바로 풀어보죠. 네. 예제 1번인데, 여기 루트가 포함된 식을 이제 적분을 하라라는 소리인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루트 안에 있는 식을 이제 t로 치환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을 하나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x랑 t에 관련된 식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여기에서 미분을 잘 하자고 했었죠. 자,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dx를 써주고요. t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dt를 써주면 되겠죠. 주어진 식을 바꿀 건데 루트 t가 되겠죠. 네, 그리고 dx를 dt로 바꾸는 식이 여기 아래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냥 dx랑 dt를 문자로 보고 dx가 4분의 dt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4분의 1 dt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x에 대한 함수를 x에 대해서 적분하라는 소리인데, t에 대한 함수를 t에 대해서 적분하라는 식으로 바꿨죠. 그리고 바꾼 걸 보니까 왼쪽보다는 오른쪽 식이 적분하기가 편리해 보이죠. 네. t의 2분의 1제곱을 t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니까 2분의 3 역수를 곱해주고 앞에 상수가 있었죠. 4분의 1 플러스 적분상수 C 해주면은 이렇게 적분하는 결과를 알 수가 있고요. x에 대한 식을 x에 대해 적분하니까 x에 대한 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t에 대한 식을 x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면 된다. 6분의 1이라고 쓸까요? 그래서 이렇게 적분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결과를 x에서 미분해서 여기 루트가 포함된 식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모든 적분법, 치환적분, 부분적분 다 마찬가지일 텐데 이 주어진 적분식을 조금 더 간단하게 바꿔서 우리가 적분할 수 있는 형태를 바꾼다라는 거죠. 그게 목표입니다. 그 중에 치환적분법 하나를 배우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치환하면 된다. 네.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30문제, 50문제 이렇게 풀어봐야 되고요. 예제 두 번째 거 보죠. 물론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무엇을 미분해서 사인 3x 빼기 1이 나오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합시다. 마찬가지로 얘를 t라고 치환을 해보죠. 네.
그럼 x랑 t 두 개의 변수에 관련된 식이 나오니까 얘를 양변을 미분을 해서 미분한다고 표현하겠습니다. 이런 식을 만들죠. 그러니까 dx랑 dt랑 왔다 갔다 바꿀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주어진 식을 t에 대한 식으로 다 바꿀 수가 있죠. sin t가 되고요. dx를 dt로 바꿔줘야 되니까 3분의 1 dt가 되겠죠. 그래서 왼쪽보다는 오른쪽 식이 적분하기가 편리해 보이죠. 네, 뭐 sin t가 나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코사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분 결과를 알 수가 있고 이 t에다가 마지막으로 x에 대한 식을 다시 대입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얘를 미분을 해서 얘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선 치환을 해서 적분을 해봤는데요. 구조를 좀 이야기하면 여기에서 적분하는 함수를 잘 보면 이런 형태죠. 그 두 개의 함수가 합성이 된 형태인데 얘를 잘 보면 1차식이죠. 네, 그런 걸 파악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적분하는 함수를 보면은 두 개의 함수가 합성이 되어 있는데 이 속에 들어가는 애가 1차식인 거죠. 네. 그래서 적분하는 식의 형태를 봤을 때 1차식이 합성이 되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1차식을 다른 변수로 치환을 해서 적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여기에 2차식이나 3차식이나 다른 게 들어가면 좀 골치 아파지고요. 그래서 저런 패턴을 보이는 적분 형태에 대해서는 1차식을 치환해 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멀리서 보면 얘가 합성함수를 적분한 거고요. 얘도 합성함수를 적분한 거네. 속에 들어가 있는 애가 1차식밖에 안 되죠. 네. 그래서 1차식을 치환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또 여기서 알 수 있듯이 1차식을 치환하면 dx랑 dt에 관련된 식이 나오는데 앞에 상수만 붙은 식이 나오죠. 다른 변수가 붙어서 나오진 않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t로 치환했을 때 dx와 dt에 관련된 식이 나오는데 앞에 x라든지 t라든지 다른 변수가 붙어 있진 않죠. 그냥 상수만 붙어 있게 되는 식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패턴을 볼 수 있는 게 예제 1번이었습니다. 그 아래에 문제 1번도 있는데 얘는 간단히 그 구조만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 걸 보면은 x의 7제곱 함수가 있고 거기에 속에 4-2x라고 하는 함수가 합성된 형태로 보이는 거죠. 네. 얘가 1차식이니까 이 1차식을 t로 치환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다. 치환 적분을 시도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문제도 식을 잘 보면은 루트 x분의 1 그리고 2x 플러스 9가 있는데 여기에 1차식을 대입을 해서 합성을 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1차식을 t로 치환해서 치환 적분을 적용해 볼 만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치환 적분 하나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128쪽 위에 보면은 또 빨간색 박스로 뭐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네. 얘랑 관계없이 우선 예제 2번을 풀고 나서 또 나중에 정리하는 느낌으로 개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제 2번을 볼 텐데 칠판을 좀 지우고 할까요? 칠판을 한번 지우고 약간 마를 때까지 기다리고 그 미적분 시험 범위는 저기까지라고 써놨는데 교과서 기준으로 부분 적분까지 네, 들어갈 것 같아요. 부분 적분까지 내용으로.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 주번도 써놨는데 점심시간에 청소 한번 하면 되지 않을까. 오늘 동아리 시간이니까 점심 먹고 청소하고 딱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주번 좀 확인 좀 해주시고요. 한번 스캔을 해보고
많이들 처참하네. 네. 네,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예제 2번 문제인데 저런 형태의 함수를 부정적분해라, 부정적분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도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알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얘를 치환을 할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주어진 형태의 함수를 뭐 어떤 합성함수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랑은 좀 형태가 좀 다르죠. 그래서 한 제곱을 t라고 치환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양변을 미분을 하면 2x dx랑 이제 dt가 같다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은 x dx랑 dt랑 바꿀 수 있다라는 소리잖아요. 근데 잘 보면 여기 x dx가 있죠. 얘를 통째로 dt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어진 식을 2의 t제곱하고 dt하고 여기 상수를 잘 처리해주면 되니까 2분의 1 하고 적분하면 되는 거죠. 네. 이해가 됩니다. 얘를 치환을 하면 이런 애가 돼요. 그래서 정리하면 뭐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 x 자리에다가 t 자리에다가 x 제곱을 대입하면 뭐 결과가 나오는 거죠. 실제로 얘를 미분을 해서 얘가 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네, 실제로 저거를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 식을 보고 이렇게 쓸 수 있죠. 네. fx를 x제곱이라고 하면 왼쪽 식을 오른쪽 식처럼 쓸 수가 있고요. 오른쪽 식처럼 쓰면 좋은 점이 뭐냐? 얘를 봤을 때 무엇을 미분해서 얘가 나왔는지 바로 알 수가 있잖아요. 이런 합성함수를 미분을 해서 이 빨간색 밑줄 친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럼 적분하면 그냥 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상수가 붙어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 또한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저런 구조가 이렇게 바로바로 보일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정확히 합성함수 미분을 거꾸로 한 게 되는 거죠. 얘가. 네, 이 케이스가. 네. 그게 치환적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물론 이 경우에는 이런 식의 구조가 잘 보이니까 네, 이런 시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 예제를 보면 코사인 세제곱하고 사인을 곱해서 적분해냈다라는 거죠. 이 정도 오면은 어떠한 함수를 미분을 해서 얘가 됐는지가 사실 잘 보일 수가 없죠. 잘 보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선 예를 들어서 코사인 x를 t라고 치환을 할 건데, 그러면은 양변을 미분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sin x dx를 한꺼번에 dt로 바꿀 수가 있는데, 그럼 얘가 한꺼번에 바뀌는 거고 t에 대한 식으로 dt니까 t의 세제곱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식이 t 세제곱 빼기 dt 인테그랄로 바뀐다 라는 소리죠. 그러면은 그냥 다항함수를 적분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뭐 이런 식이 나오는데, t에다가 코사인 x를 대입해주면 뭐 x에 대한 식이 나오겠죠. 실제로 얘를 미분을 해서 얘가 나오는지, 밑줄 친 애가 나오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sin x를 t로 치환해도 되긴 할 것 같은데 걔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도 결과를 보면 얘가 합성함수잖아요. x 4제곱하고 코사인 함수를 합성한 함수죠. 얘를 미분한 애가 얘가 나온 거니까 정확히 합성함수 미분의 결과를 거꾸로 이용한 결과가 나온다는 소리죠. 이게 치환적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아래에 얘는 문제 2번도 같이 보죠. 얘는 문제 2번도 같이 보고 2x 이 함수를 적분하라 는 건데 잘 보면 얘를 미분한 게 얘죠. 동그라미를 미분한 게 동그라미 프라임인데 정확히 위쪽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치환을 해보죠. 그러면 2x dx가 dt가 되니까 얘가 한꺼번에 dt로 바뀌는 거죠. 주어진 식이 얘를 적분하는 문제로 바뀌는 거죠. 적분을 바로 하면은요 얘가 될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대입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미분해서 나오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네, 확인해 봐야 되고요. 다음 게 있는데 우선 여기까지 하고 설명을 하면 이 경우에는 앞에서 풀었던 케이스와 다르게 그 1차식이 합성됐다는 느낌을 받기는 좀 어려웠죠. 네, 그런 문제였고요. 식을 잘 보니까 어떠한 함수가 미분된 형태가 뭐 곱해져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나누어져 있는 것도 곱하는 거로 볼 수가 있으니까 역수를 곱했다고 하면 역수를 곱했다고 볼 수 있으니까 치환을 하면 네, 미분한 게 적당히 잘 곱해져 있죠. 얘도 치환을 하면 적당히 미분을 한 게 적당히 곱해져서 변수를 다 바꿀 수 있었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치환을 하면은 적당히 미분을 해서 변수를 다 바꿀 수가 있었어요. 네, 이런 케이스의 문제다. 그러니까 앞하고 약간 다르죠. 네. 얘는 정확히 합성함수 미분법을 거꾸로 하는 적분 방법이고요. 네, 1차식이 합성된 거를 좀 찾기는 좀 어려웠던 그런 케이스의 예제다. 다음 보죠. 다음. 칠판이 마를 때까지 잠깐 돌아다니다가 뭐 하는지 좀 보고 새로 뭐 올라왔니? VR? 먹는 거 좋아해요? 바가지? 봉태규? 도함수의 활용 정답 및 해설 네, 문제 계속 보면 네, 얘를 적분하라. 그런 문제입니다. x랑 lnx가 포함되어 있죠. 네, 이 경우에 식을 잘 보면은
lnx를 t라고 치환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양변은 미분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식을 잘 보니까 x분의 1 dx가 dt로 바뀌죠. 그래서 주어진 식이 t제곱 dt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다항함수 적분을 하고요. t 자리에다가 lnx 대입하면 되겠죠. 이렇게 결론을 내면 될 것 같습니다. 미분해서 이 속에 있는 함수가 나오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치환을 잘 하면 미분한 애가 어디 곱해져 있어서 이렇게 변수를 잘 바꿀 수 있었던 그런 케이스였고요. 그 아래에 수학 역량 기르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수학 역량 기르기. 사실 뭐 작년에 했을 수도 있었던 뭐 그런 건데, 이런 1차식 형태의 n제곱 형태의 식이 나와 있다라고 하죠. 얘는 뭐 마이너스 1만 아니면 뭐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a가 0이 아니다라고 하죠. 이 식은 x의 n제곱 ax 플러스 b라고 하는 두 개의 함수가 이렇게 합성이 된 형태의 식으로 보이는 거죠. 네, 우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주어진 식을 미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합성함수 미분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적분하면 무엇이 될까? 라는 건데, 얘랑 얘만 같이 잘 처리해 주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차식의 n제곱 형태를 적분을 하면 이런 식이 나온다는 거죠. 얘를 이제 알 수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n제곱식을 적분한다고 하면 여기가 다 이제 n 플러스 1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저 1차식이 된 형태의 식을 이런 식으로 쉽게 적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물론 치환 적분을 사용해도 되긴 하는데, 치환 적분을 사용해 볼까요? 네. 지금은 정확히 합성함수를 미분하는 것을 반대 과정으로 해서 적분을 한 거고, 치환으로 적분을 해보죠. 얘가 1차식인데 a가 0이 아니라고 합시다. 1차식이니까. n제곱 형태의 식을 적분해 볼 건데, 얘가 1차식이 합성된 게 보이잖아요. t라고 치환하고요. 그럼 a dx가 dt가 되겠죠. 주어진 식이 t의 n제곱 dx가 a분의 1 dt니까 a분의 1 dt를 그냥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죠. 상수니까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고요. 어차피 t에다가 1차식을 다시 대입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합성함수 미분을 거꾸로 하던 치환으로 적분하던 뭐 결과가 같아 보입니다. 네. 아무튼 1차식 n제곱 형태의 식을 적분을 좀 쉽게 할 수 있으면 좋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f분의 f' 꼴의 부정적분은 어떻게 구할까? 지금 치환적분 케이스 두 가지를 배웠는데 새로운 케이스가 더 나오나 봐요. 네. 뭐 일반적인 형태로 알아두면 좋은 케이스가 나오나 봅니다. 네. 해보죠. 그 기침을 하는 걸 보니까 마스크를 쓰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마스크. 네.
칠판이 좀 많으면 또 시작을 해보죠. 뭐죠? 뒤통수 쳐버리. 지구과. 네, 볼까요? 그 사실 이 함수의 형태를 잘 보면 우리가 이런 걸 배웠었죠? ln 절대값 fx를 미분하는 식을 배웠었는데 미분을 하면 이런 식이 나왔었습니다. 그럼 지금 정확히 얘를 반대로 하면 되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ln 절대값 fx가 되는 거죠. 네, 미분의 반대 과정으로 합성함수 미분이죠. 합성함수 미분을 정확히 반대로 해서 적분값을 바로 알 수가 있는 케이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식은 알아두면 바로 로그로 적분할 수 있다. 뭐 이런 소리 같고요. 치환 적분을 해보면 치환 fx를 t라고 할까요? 양변을 이제 미분하면 f 프라임 dx가 dt가 되는데요. 잘 보면은 f 프라임 dx가 여기 같이 있죠. 네, 제가 dt로 바뀐다라는 소리입니다. dt로. 그럼 주어진 식이 t분의 1 dt가 되죠. 그러면 절대값 ln 절대값 t 플러스 c가 되고요. 이 t 자리에다가 fx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가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형태의 적분은 뭐 이러한 과정을 거쳐도 되지만 그냥 공식으로 바로 알고 있으면 편리하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제 3번을 보면은요. 자, 이런 식을 적분하라 라고 나와 있는데 방금 배웠던 걸 적용해 보면 얘를 fx라고 하면 위에 있는 게 f 프라임 x가 되는 거죠. 정확히 얘를 적분하는 거니까 ln 절대값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죠? 적분한 결과가. 네, 바로 알 수가 있고요. 예제 3번에 2번인데 코탄젠트를 적분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코탄젠트라고 하는 것도 분수 형태의 식으로 쓸 수 있잖아요. 사인분의 코사인인데요. 사인을 fx라고 하면 코사인은 f 프라임 x인 거죠. f분의 프라임 형태의 식을 적분하는 거니까 결과가 ln 절대값 사인이 된다 라는 거죠. 이렇게 결론을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형태의 식을 적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다. 뒤쪽으로 가서 130쪽인데 문제 3번 또 보죠. 문제 3번도 같이 보겠습니다. 문제 3번이 플러스 3이죠. 자, 이 분수 형태의 식을 적분하라는 건데 얘를 fx라고 하면 위에 있는 애는 2 곱하기 f 프라임 x가 되는 거죠. 적분하면 어떻게 된다? 이 ln 절대값
분모 플러스 C가 됐다. 질소함수 플러스 3이 항상 0보다 크니까 절대값이 없어져도 되겠죠. 네, 이렇게 적분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문제가 x ln x분의 1인데 여기다 써보죠. x ln x분의 1인데 지금 다 식을 분수 형태의 식으로 바꿔서 분자를 분자를 fx라고 하면 분모 f'이 있다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얘는 지금 위아래를 잘 봤을 때 그런 게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식을 이렇게 바꿔서 쓰면 이제 보이는 거죠. 얘를 f라고 하면 얘가 f' 되는 거니까 적분을 하면 어떻게 된다? ln 절대값 분모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도 비율 형태의 식으로 바꿔서 분수 형태의 식으로 바꿔서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걸 배워가면 좋다. 예제 4번 위에 유리함수를 적분할 때는 그 함수를 간단한 유리함수의 합 또는 차로 나타내어 적분하면 편리한 경우가 있다. 말 그대로 편리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고요. 네. 편리하지 않을 때도 있겠죠. 그럴 때는 다른 방식을 찾아야 됩니다. 우선은 예제 4번을 보면은요. x제곱 더하기 4x 2x제곱 더하기 4x x 플러스 2인가요? 네.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위의 식을 아래 식으로 나누어 봅니다. 고1 때 했었죠? 이 식을 2차 식을 1차 식으로 나눠 버리는 거죠. 그러면 바로 3이 나오네요. 그럼 주어진 식이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라는 소리고요. 그럼 주어진 식을 이렇게 봤을 때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계산하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주어진 식을 2x 플러스 이렇게 바꿔서 적분을 해보자라는 소리죠. 앞에 있는 거는 다항함수 적분. 이 뒤에 있는 건 뭐죠? ln으로 적분하면 되겠죠? 앞에 상수가 있고요. 플러스 c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얘를 f라고 하면 얘는 3 곱하기 f'이니까 f' 로그로 적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항함수 형태의 식이 분수 형태로 나왔을 때 위의 차수가 아래 차수보다 높죠. 실제로 나누어서 다항함수 적분하고 나머지 분수함수 적분하면 된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많이 봤을 법한 형태의 식인데 여기다 써볼까요? 얘를 적분을 하래요. 이 식을 잘 보면은 부분 분수 형태로 생겼죠. 부분 분수. 주어진 식을 이렇게 마이너스로 분해할 수가 있죠. 나눌 수가 있고 각각을 적분할 수가 있잖아요. 로그로. ln 절대값 플러스 c 로그 마이너스니까 로그의 성질에 따라서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적분할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이 정도 오면은 어떠한 함수를 미분해서 얘가 되는지 바로 알 수가 없죠. 네,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치환 적분을 간단하게 끝내봤습니다. 치환 적분을 간단하게 끝내봤고요. 시간이 약간 남았으니까 그 이론적인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 128페이지 맨 위에 있는 그 빨간색 표 있죠.
얘가 정확히 뭔 거예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얘를 적분하라는 소리인데 얘가 상당히 복잡해 보여도 여기 사이에 있는 식을 잘 보면 이 합성함수를 그냥 미분한 거죠. 얘를 적분하라고 하는 거니까 프라임을 적분하니까 그냥 합성함수가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구하자라고 하는 게 그 이야기고요. 그래서 식을 빨간색 박스의 식을 보면은 왼쪽 식보다는 오른쪽 식이 훨씬 쉬워 보이잖아요. 네,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사이에 우리가 치환을 통해서 그냥 무엇을 집어넣은 거다? ft, dt를 그냥 집어넣은 거죠. 네, 이런 겁니다. 네. 여기서 gx라고 하는 애를 t로 치환을 해서 네, 오른쪽 식을 한번 거쳐서 이제 아래의 결과가 나오게 식을 바꾼 것 뿐이다 라는 거죠. 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프라임 그 교과서에서는 라지 그 스몰 f라고 나와 있는데 이 프라임을 그냥 스몰 f로 바꾸면 똑같은 식이 나오겠죠.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앞으로 와서 그 앞에 127쪽에 파란색 박스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는데 얘는 그 식이 상당히 좀 이상해 보이는데. 네, 이런 식이 나오는데요. 왼쪽에서 오른쪽 식으로 넘어가는 건 이 스몰 x를 gt로 치환을 해서 블라블라 해서 오른쪽식이 나온 거죠.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게 식의 길이로 보면 왼쪽 식이 더 간단해 보이고 오른쪽 식이 더 복잡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복잡해 보이는 식을 간단하게 바꾼 식이 오른쪽 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식의 길이는 길어 보이지만 실제로 왼쪽보다는 오른쪽 식을 적분하기 더 쉽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얘는 이런 형태의 함수를 적분할 때 x를 gt라고 치환하면 dx가 g'(t) dt가 되는 거죠. 이 식을 그냥 여기다 대입한 식이에요. 네. 결과는 똑같이 나오는데 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오른쪽 식이 적분이 더 쉬울 거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선 간단하게 이렇게 개념 설명을 간단하게만 해봤습니다. 치환적분법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 부분적분법을 배울 건데 치환적분법은 많이 익숙해져야 되고요. 한 100여 문제 정도 풀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가 치환적분하고 부분적분이 합쳐져서 나오는 경우가 많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합쳐져서 나오는 것처럼 치환 부분이 적분법이 합쳐져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계산 연습은 충분히 해봤으면 좋겠고요. 네. 정리를 꼭 잘 하시면 어떨까?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네, 여기까지